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번 심리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당원 당규를 현재 적용해서 출범한 이 비대위는 당연히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징계 결정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하여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함. 오늘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늘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 가처분 2라운드에서 완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윤리위에서도 추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 때문에 이 당 대표직에 복귀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출마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원 개정안을 추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당원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가 되고요. 또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유가 두 가지였고요. 들으신 바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추가 징계가 나왔다. 그런데 추가 징계 이전에 사실은 추가 징계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명 같은 강력한 이 징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분이 많았는데 그거와 비교하면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징계나 이렇게 강한 그걸 했으면요. 그 이준석 전 대표에게 신당 창당의 명분을 주게 되잖아요. 아하. 그 부분을 아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명 같은 강력한 징계가 아닌 당원권 정지 1년으로 추가 징계를 했다. 역시 비슷한 이유로 보시나요? 한편 비슷하기도 하고요. 아니기도 한데 굉장히 잔인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냐면은 사실 탈당 권유나 또 제명을 했다라면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운신의 폭이 좀 넓어졌겠죠. 그런데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오도 가도 못하게 네. 가둬놓은 형국이다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총선 바로 직전 2024년 1월까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가서 총선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탈당권이나 제명보다는 운신의 폭을 훨씬 좁혀버린 그런 네. 잔인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거친 언사가 문제됐다는 것은 공개돼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유가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은 그동안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는 것, 결국엔 당의 혼란을 초래했다라는 점에도 책임을 물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처음부터 이제 가처분이 시작될 때부터 사실은 이제 예측이 된 거죠. 네. 왜냐하면 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어떤 총의를 모아가지고 당론이라는 게 있고 사실은 이제 그 당원에 의한 당규에 의한 어떤 절차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절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네. 당내 혼란을 이제 가져온 그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전 대표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홍준표 대표께서 얘기하신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네. 징계의 자유도 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그 표현한 그런 부분과 함께 이 가처분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그 중징계 대상이긴 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예견돼 어떻게 보면은 자초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징계에 대해서 뭐 이준석 전 대표야말로 본인 일이니까 당연히
거부를 하겠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자, SNS를 통해서 밝힌 건데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라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말을 한 윤석열 대통령은 왜 징계를 하지 않냐라는 이 물음까지 던졌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나옵니다.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아 왔었는데 네. 이번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뭐 이준석 전 대표와의 친서 관계를 떠나서 워낙 쓴소리 많이 해왔던 개혁 보수 세력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이런 그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왜 징계 안 하냐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함의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만 날리면, 이준석만 없어지면 과연 당 지지율도 막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지율이 낮은 여러 가지 이유에는 대통령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도 그 지적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충분히 할 얘기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처분 신청했던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도 2010년에 공천 탈락하고 가처분 신청하고 무소속 출마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헌법상 그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권리다. 헌법 27조 예를 들면서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를 했던데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징계를 받고 이러면서 조금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 분위기에서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저렇게 치고 나오니까 글쎄요, 좀 불안합니다. 사실은 그 대통령의 지금 막말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 일단 그게 확인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장이 지금 다르게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불분명한 상태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사적으로 한 얘기라니까요. 혼잣말 비슷한 얘기였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징계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전부 다 징계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네. 보여져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 옛날에 왕 없는 자리에서 일반 우리 백성들이 대통령 왕 욕 안 했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 다 그걸 노출되면 전부 다 징계받아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또 설사 그것이 막말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게 우리 당을 향해서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대통령의 그 언어에 대해서 지금 징계한다 이런 거는 지금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를 초기 윤리 그 이제 징계 절차를 개시했을 네네. 때 소위 성상남 문제를 가지고 품위유지 위반으로 6개월 받은 거 아닙니까? 네. 당원권 정지를. 그러면은 지금 우리 당을 향해서 한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당을 향해서 뭔가 액션이 일어났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그 말씀 김은혜 홍보수석의 그 기자회견에 따르면 그럼 야당 의원들 향해서 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홍보수석부터 먼저 경질하는 게 절차겠죠, 순서겠죠. 그래서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발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민심이 위반하고 있는 것도 기정사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 이것도 저는 사실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거나 예를 들면은 무슨 기자가 물어보는 거에 정상적으로 네. 답변을 하셨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혼잣말 비슷하게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언론이 그거를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같은 경우로 놓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면서 얘기가 지금 또 그쪽으로 다시 흘렀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와 관련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얘기를 했다고요. 징계의 자유도 있다.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이유 스스로 처신을 잘못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 개고기 팔았다. 신군부 같다. 그건 중징계감입니다.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지난 대선 때 국민의 절반이 그럼 전부 개고기 팔았네?
그걸 갖다가 어떻게 비유고 상징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 표현의 자유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당대표라는 거는 진짜 천금같이 무거워야 되는데 제잘제잘제잘 이야기하고 철랑대고 그걸 비담은 조롱하고 자업자득입니다. 그렇게 당대표가 되면 그래 처신하면 안 돼요. 이 대표가 처신을 잘못한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이번 추가 징계로 인해서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2024년 4월 치러지게 되는 차기 총선 공천도 이제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2024년 1월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천을 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길을 열어주면서 또 좀 자중하라 뭐 이러한 그 좀 결과를 준 뭐 이러한 균형을 저는 잡은 많이 고심을 뭐 한 그런 결정 아닌가. 공천이 2월 말 정도 3월 초에 끝이 난다고 보면 네. 공천 문제 때문에 당이 제일 이제 시끄러울 때 거든요. 앞으로 이준석이 네 하는 거 봐서 공천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네 하기 나름이니까 앞으로는 개과천선해서 네. 협력해라. 협력하면 공천 주겠다. 아까 김 의원님께서는 이 전 대표의 운신의 폭을 완전히 확 좁혀놓은 징계 내용이다 평가해 주셨고, 위원님께서는 신당 창단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한 당원권 정지 1년이다 하셨는데, 거기에 하나의 더 분석이 있습니다. 공천권도 애매하게 지금 의미를 부여해서 중셈이 됐다, 이런 해석이 나오네요. 상당히 많은 의미가 담겼군요. 그 당원권 정지 1년에.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공천을 본인이 뭐 받고 안 받고 그걸 고민하고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문제는 이제 당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고요. 아, 일단은 뭐냐면 그 징계를 해버리면 네. 이준석 대표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명분을 실어주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당에서 쫓겨났으니까 네. 그럼 완전한 나는 피해자고, 그러면 나는 신당을 만들겠다, 이런 사실은 프레임이 또 하나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원하지 않는 사실은 이 그 내용이에요. 네. 이 당원권 정지 1년이. 그래서 아마 고민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잔인한 결정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1월인데 이제 공천을 목전에 두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뭐 45일 전에 공천을 완료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지죠. 네. 전략 공천은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그냥 제명시켜버리면 정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 거예요. 날개 달아줄 수 있으니까 딱 가둬놓는 건데, 저는 이제 이준석 그 전 대표의 입지는 향후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이제 그 지지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민심을 이반시키고 이탈시키고 있고 당의 분탕질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유 등등이 윤리 징계의 명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따져 본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지지율은 끝없이 수직 상승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건데, 자, 이준석 대표에게 이렇게 이제 수갑을 딱 채워놓고 나서도 만약에 마찬가지 상황이라면 네. 아마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당장에 이러고 나니까 내년 그러면 전대는 언제 하느냐, 1월이냐 2월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당권 주자 간에 벌써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서로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얘기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대로 그냥 소강국면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그래도 지금까지 가장 우려했던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은 1차적으로는 큰 불은 다 꺼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어제 그 가처분이 네. 인용이 됐더라면 예. 사실 당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그렇죠. 다음이 전개되는데, 사실은 이제 기각 결정이 나는 이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을 만들어 준 거지요. 네. 예, 그러면 내년 2월 뭐 예정된 그 전당대회를 치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용이 됐으면 사실은 내년 2월에 전당대회는
좀 어려웠다고 보여지죠. 그러면 이 사실은 1차 가처분 인용했던 이 법원이 같은 법원이에요. 그때는 조호영 비대위 체제를 이 부정했던 이 법원에서 이번에는 완전히 다 이 국민의힘 쪽에 손을 들어준 가장 큰 배경은 뭐였습니까? 판사들은요. 사실은 법만 생각하지 네. 정치적인 거는 사실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결론으로 보면 정무적인 판단이 예, 한 들어간 거 것처럼 아닌가? 그렇게 예,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냐면 그게 비대위, 그러니까 그 당원 당규상으로는 비대위의 그 요건이 안 된다고 본 거고요. 네. 이 당원 당규를 다 바꿨잖아요. 당원을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절차만 지켰으면 이건 효력이 오케이다, 인정된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 한숨 돌리게 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 말을 좀 들어볼까요? 이제 집권 여당의 지도 체제를 안정적으로 확립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앞선 이 전 대표의 어떤 뭐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논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윤리 판단을 제가 존중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뭐 특별히 드린 말씀은 없고요. 이준석 전 대표도 한번 좀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어제 그 취재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활짝 웃는 모습이 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만큼 지금 신경이 많이 쓰였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편하게 비대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차 가처분 신청 때도 이 법조인 출신들 의원들도 많았는데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새로 구성된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위원들도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대위다라고 해서 굉장히 마음 조마조마하고 심란한 마음으로 지켜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당무를 끌어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부의장직은 내려놔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가 5번이나 이제 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당이 안정이 되고 나면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로 사실상 거절을 했는데 비대위 자체가 인정받은 걸 놓고 안정됐다고 평가를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네네. 그러나 이제 여야가 협치할 부분이 굉장히 많고 논의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 하에서 대통령과 여야 그 대표가 만나는 회담도 네. 추진이 신속하게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덧붙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